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교화 25주년 원음방송 원기 108년 8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전국 교구와 교당에서 청소년 여름 정기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도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마음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울산교구 학생 여름훈련이 부산 원도심과 초량교당, 하단 성적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30여 명의 학생과 지도자가 함께했는데 초량교당에서 진행한 세상을 위한 기도 시간에는 전쟁과 기아가 없는 세상을 위해 각자의 염원을 담았고, 부산 성적지 순례 지도 만들기를 위해 각 팀들은 부산의 원도심을 다니며 퀴즈도 풀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단교당에 모여 김영진 교무의 부산교화에 관한 강의도 듣고 다음 날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부산울산교구는 모이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겨울에도 교구 학생훈련을 추진해볼 계획이며,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꾸준하게 청소년 교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남교구도 지난달 22일과 23일 통영교당에서 어린이 여름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당 가서 놀자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지도자 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어린이들이 마인드 히어로의 의미를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결제식에서 이상균 지구장은 세상에 많은 영웅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영웅이 될 수 있기에 이번 훈련을 통해 영웅의 자질을 갖춰가길 응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인드 히어로가 되기 위해 단별로 자신을 소개하고 마인드 히어로 노래에 맞춰 율동도 만들어봤습니다. 염주와 소원 등도 만들어 걸어놓고 야외에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으며 교당 앞마당에서 신나는 물놀이도 즐겼습니다. 또 통영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만나기 위해 한산도 재승당을 찾았는데 퀴즈도 풀며 이순신 히어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통영교당 정종환 교도회장은 다음에도 통영교당의 문을 열어놓을 테니 친구들과 많이 찾아와서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교구는 지난달 22일 한우란 중학교에서 어린이 훈련을 가졌습니다. 마인드 히어로 마음의 힘을 길러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자는 주제로 어린이와 지도자 36명이 모였습니다. 일부에선 마인드 히어로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마스터가 되기 위해 입정 게임과 단어 퍼즐 맞추기, 캡슐 미션 게임, 성가와 율동 배우기 등을 진행했고, 2부에선 물놀이 시간도 즐겼습니다. 여름훈련에 참가한 어린이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야외 물놀이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 훈련을 준비한 지도자는 청소년국에서 책자를 비롯해 포스터와 배너, 재미있는 타투나 캡슐 등 여러 도구를 제공해줘 크게 힘들이지 않고 훈련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중앙교구 남중지구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어린이 여름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놀러와 마음공부 놀이터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지도자 50여 명이 참여했는데, 어린이들에게 원불교 공부는 즐거운 놀이를 통해 마음 공부하는 것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하나가 모여 큰 그림을 만드는 전지 컬러링으로 협동심을 배우고, 수어를 배우며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감정 표현 놀이를 통해 불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비교도 어린이들이 함께 지역 어린이 교화의 첫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원 교육부가 고등 신성회 여름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전무 출신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원불교 성지에 대한 이해와 전무 출신의 길을 안내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영산선악대학교와 영산성지 일대에서 진행된 고등신성회 여름훈련은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는 주제로 고등학생 37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전무 출신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무의 삶을 안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비 교무와의 토크 콘서트 어쩌다 출가 시간에는 영산선악대와 원광대 원불교학과 예비 교무들의 공연과 함께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교무다 시간에는 좌산상사님의 인성이 미래다라는 법문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원불교 예비교무 과정과 교무의 삶에 관해 궁금증을 묻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원불교 신문사 이현천 교무, 세계봉공재단 조원영 교무와 만나 교무의 삶이란 무엇인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대각터와 탄생가, 구간도실터 등을 순례하는 영산성지 레이스를 통해 원불교와 성지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고든 신성회원들은 서원의 밤 시간을 통해 정리한 한 줄 기도문을 진리전에 올리고 40배 절을 하면서 전무 출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2박 3일의 훈련을 마친 신성회원들은 교무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한 시간으로 많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과 내년에도 참석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종교인들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기도회와 평화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대전교당 대법당에서 열린 종교인 평화기도회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종교인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인 대전 충남교구 우세관 교구장은 여러 종교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지만 모두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라며 대전, 충남, 세종 지역 그리고 한반도와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 씨앗을 심어 평화의 싹이 피어올라 온 세상이 하나 돼 평화를 제안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기도회는 정전 70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재현 목사가 기도회 취지를 설명하고 개신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각 종단의 형식으로 기도를 진행한 뒤 정전 70년 대전, 세종, 충남 종교인 선언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대규모 학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이 반복돼선 안 되고 전쟁의 질곡을 끊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평화에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종교인 평화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종단별로 평화와 관련한 노래 공연을 펼쳤는데 각기 다른 종단이지만 평화라는 이념은 모두가 공감하기에 일반인들도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창군 가족센터가 원광대학교 대학교당과 공동 주관해 전라북도 순창 군민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 가족센터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간호학과의 원불교 동아리 봉황과 백목련 회원, 그리고 지도교수와 지도교무 등 34명이 참여했습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와 전북교구, 순창군청, 순찬교당, 지역업체가 후원한 봉사활동은 순창 지역 주민 260여 명에게 침과 뜸, 부항, 경락치료와 한약을 처방하고 발반사 마사지와 관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봉사에 참여한 한의과대학 동아리 회장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시작한 의료봉사가 뜻깊었고 순창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을 믿고 진료받아 감사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첫날 침을 맞은 한 어르신은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간다며 만족감과 감사함을 전했고 순창군 가족센터장 문정현 교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과 함께 원불교와 원광대학교를 알리는 계기가 돼 좋았다며
내년에도 의료봉사가 진행되길 기대했습니다. 제32회 만덕산 하선이 만덕산 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입선인들은 매일 초선토를 오르고 정진적공하면서도 서로 법담을 나누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만덕산 하선은 만수, 만연, 만덕으로 힘을 얻자는 주제로 출가제가 교도 33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원주 훈련원 원장은 대종사님 법과 선언이 있어도 선객이 없으면 빈 껍질인데 공부인들이 이렇게 모여 법열에 찬 시간을 보내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일정은 허광영 교무의 일원상 강의를 비롯해 연불, 좌선 등 정기훈련 11과목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고 움직임 명상을 비롯해 사상선, 복명상과 단별 회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양신 교령과 만나 법의 등급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이양명 교무의 소리 모아 마음 모아 시간은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 입선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허광영 교무는 법문을 통해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준으로 한 특별한 마음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입선인은 상시 훈련장에서 생각을 멈추고 유무념 실행을 해야겠다는 다짐과 다음 훈련에는 한 사람씩 더 데려와 함께하고 싶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원음방송과 서울시 남북협력팀이 통일을 주제로 한 특집방송 평화의 발자취 청계천 1084의 촬영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21일 원음방송은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특집방송 평화의 발자취 청계천 1084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준비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울 청계천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며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르는 차별의 선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피란민들에게 생존의 지역이었던 청계천. 근대화의 상징인 청계광장과 청계고가도로가 사라지고 다시 옛 모습을 복원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청계천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김재원 역사학자가 도슨트가 돼 청소년들과 서울 청계천 일대를 탐방하며 안보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특집방송 평화의 발자취 청계천 1084는 오는 9월 방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원로 종교인 33명이 한반도 화해를 호소하는 평화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나도국 원불교전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 회장을 비롯한 6개 종단의 원로 종교인들이 서명했습니다. 평화선언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북한의 핵 동결과 그에 상응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출발점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원로 종교인들은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했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로힝야와 제주 4.3이 만나다 분쟁에서의 여성 서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평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과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평화행동, 사단법인 아디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로힝야 난민 가족과 평화운동에 관심 있는 일반 참가자 등 35명이 참가했습니다.
평화여행은 한국 현대사에서 무력 분쟁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4.3 사건의 발생지인 제주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비롯해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제주에서 활동 중인 개척자들과 제주 여민회 등을 만났습니다. 로힝야족은 50년에 걸쳐 미얀마군으로부터 차별과 배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고 제주 4.3 사건은 7년여에 걸쳐 제주도민의 무차별적인 학살과 탄압이 있던 것으로 인권 유린의 역사가 서로 닮아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주도 지역을 탐방하고 밤에는 로힝야 가족과 제주 주민이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아시아 분쟁 지역 여성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인권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달 22일과 23일 원불교 대안학교인 성지 송악중학교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성지 송악중학교에서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름 캠프는 성지 송악중학교를 알리고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놀이와 자기소개를 비롯해 샌드위치,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뤄졌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하승균 교장은 성지 송악중학교는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 마음 공부를 배우는 학교로 1박 2일 동안 체험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며 행복한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지승공예 고 문현희 작가의 작고 일주기를 추모하는 회고전이 강원도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희 회고전 하얀 여름이라는 주제로 작가가 지난 20여 년간 제작한 지승공예품과 지승현대 조형작 110여 점, 그리고 작가의 자료와 작업 영상 등을 전시합니다. 작가는 원불교 신앙을 가진 정토로서 1990년대 초 충남 무형문화재 지승제조 기능 보유자인 최영준 작가를 스승으로 만나 자신만의 엮기 방법과 문양 표현을 발전시켜 대표작 하얀 여름, 추억 속으로 등을 남겼습니다. 전시 담당자는 평생을 한지예술과 지승공예에 열정을 다한 고 문현희 작가의 작품을 선보여 기쁘고 많은 관람객이 전시를 통해 한지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어린이 미술교실, 한지 탐험과 공예 탐구 체험도 이뤄질 예정이며 고 문현희 작가의 회고전은 오는 9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달 26일 원광대학교와 코레일 전북본부가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원광대 철도 시스템 공학부를 통해 연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인적 자원과 인프라 교류, 철도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철도 시스템 공학부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 전문 기술인 양성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8일이죠. 바티칸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한 한국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313일 동안 16개국 11,000km를 달려서 교황께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청원서를 전달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평화 마라토너 강진성 교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명은 강진성이고요. 이름은 강명구. 세상에 평화 운동가도 많고 마라토너도 많지만 평화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 같아요. 아, 네. 예. 평화도 많고 마라토너도 많지만 평화 마라토너는 정말 유일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불교회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마라톤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음. 제가 나이 50이 넘어서면서 이제 기력이 빠지고 그래서 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이 달리기가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이 정신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제가 불교에 사실은 입문하려고 불교 쪽의 문을 두드리다가 처음에 원불교 해서 이게 뭐지 이것도 불교의 일종인가 네, 네. 그러고 찾아간 것이 원불교였었는데 제가 의외로 제 마음이 포근하고 내가 여기서 마음 공부를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평화 마라토너로서 평화 마라톤을 하게 된 시작점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50이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한 25년 동안 했었는데요. 네. 나이 30에 가가지고 25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그 회의가 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는 한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중년 이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게 미국 횡단 달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 미국 횡단 달리기가 언제인가요? 그게 2015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2월 1일 날 LA에서 시작해서 6월 5일 뉴욕의 UN 빌딩까지 4개월 정도 제가 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했어요. 엄청나신데요. 벌써 2015년에 예. 처음에 이제 미국 횡단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평화 마라톤을 쭉 이어오시는데 왜 그런데 통일, 평화가 언급이 됐을까요? 영향이 좀 있으신가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을 네. 다시 한번 설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배낭을 짊어지고 뛰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유모차였었거든요. 네네. 조깅용 유모차. 근데 그걸 장만하고 나니까 앞이 허전해가지고 아마 그림에도 이제 나올 네. 텐데 앞이 허전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그 문구를. 슬로건을 네. 하나 달았어요. 그때는 뭐 크게 의식을 안 네네. 했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몇 번 나가고 방송을 네.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평화 마라토너로 저를 불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제2의 삶을 네. 이렇게 살아도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네. 예. 처음 원불교 입교도 그렇고요. 평화 마라톤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달려왔던 코스가 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미국 횡단 달리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제가 의도치 않게 평화 마라토너가 네. 돼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국 생활을 접고서 아예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평화 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2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입국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입국하면서 하자마자 한반도 일주를 한번 했고, 네. 그러고 이제 나서
진호 스님이라는 분하고 네.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같이 네팔 지진. 그때 지진 네.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진 피해 돕기 마라톤을 하신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룸비니까지 그 마라톤을 네.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매년 이제 매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타이틀로 네. 제가 매년 현실적으로는 백두산까지 못 가니까 그쵸, 네. 임진각에서 끝나지만 매년 그걸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마라톤 코스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 중에서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코스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2017년도 헤이그에서 9월 1일 날 헤이그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14개월 동안 달려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 구역인 단동, 네. 단동까지 14개월에 걸쳐서 15,000km를 달려온 것이 그래도 제일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이때는 어떤 걸 기원하면서 혹시 달리셨나요? 그때는 그 단둥을 거쳐서 신우주 또 판문점 거쳐서 광화문으로 내려오겠다라고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불행히도 북한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단둥에서 그냥 마치고 네. 돌아오게 됐어요. 이 역시도 뭐 세계 평화를 위한 예, 평화 마라톤을 예. 주제로 사실 15,000, 16,000km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운전으로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14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좀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뭐 DMZ를 끼고 하는 뭐 평화 마라톤을 주제로 다양한 코스들을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또 올해가 특히 정전협정 또 체결 70주년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지난해 하셨던 유라시아 횡단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 백록담에서 파주 임진각 출정식을 하고 이렇게 동선을 짜는데도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판문점까지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네네.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정상이 서로 그때는 결심을 굳히셨던 네네. 시기상. 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방북은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 큰 좌절감을 느낀 거죠. 이 남북 문제는 남북 정상이 둘이 합의를 해도 안 되는구나. 네. 그렇다면 이 남북 문제가 뭐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네네. 대통령이나 뭐 또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결심하면 과연 될까?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네. 얽힌 문제니까.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좌절하고 있다가 문득 시상처럼 떠오른 것이 저는 원불교 교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현실적으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니 또 그전에도 북한의 김정은이 초청만 해주면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초청장이 없어서 못 가시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한 게 그분이 평양 초청장이 없어서 못 가지만 판문점은 그분이 결심만 하시면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다. 네네. 판문점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든지 신년 미사를 네네. 집전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우리 또 통일 있겠네요. 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시오 하면 안 만나 주실 네. 거니 이렇게 내가 달려서 교황청까지 갔다는
소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네. 들어갈 텐데 그러면 네. 만나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죠. 본래는 400일 동안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19개국의 11,000km 정도를 이제 갈 계획이었는데요. 중간에 계획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경비 문제도 좀 있었고. 경비 네. 문제도 있고 또 교황님도 중간에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셨구나. 7월, 8월 달에는 휴가를 하시기 때문에 7월 되기 전에 6월 말까지 경청에 들어오라. 도착해라. 그럼 만나 주신다. 그래서 나라가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시기가. 이제 거기 이란, 이라크 구간이 좀 굉장히 길고 험한 구간이고 네. 또 그때는 이제 2월 달, 3월 달인데 거기 4,000m, 5,000만 미터 하는 산들이 질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산을 손투레를 밀고 네네. 그 눈도 아직 안 녹았을 텐데 그러네요. 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 구간을 그냥 네. 점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313일째 이 교황을 만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단순히 이 평화 마라토너가 간다는 이유가 알려져서 만날 수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있을까요? 제가 달리고 있는 거를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야 되니까 네. 이제 천주교 평화 방송도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찾아갔었고 네. 여러 경로를 이제 모색해 봤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중앙교구장으로 계시는 민성효 교무님이 네. 대전 교구에 계실 적에 유홍준 네. 추기경님하고 친분이 있으셔가지고요. 네네. 그 추기경님이 작년에 아마 두 번째로 그 네. 추기경님이 임명돼가지고 성직자 바티칸의 성직자 장관으로 네.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바티칸 오현주 대사님한테 네. 또 연락을 했고 그래서 그 다중적인 그런 연락 네, 많은 분들 좀 됐어요. 도움이 네, 있으셨네요. 미사가 있는 날 이제 성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을 만나서 이제 청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을까요?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 교황님도 이제 우리나라의 현지를 직시하시고 이제 북한 네. 방문을 원하셨으니까 네. 남과 북의 그 질곡의 상징인 판문점에 꼭 오셔서 네. 크리스마스 미사라든지, 미사를 네. 집전해 주십시오. 그런 청원을 내용을 이제 네. 서신으로 전달하고 또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민성효 교무님이 그 우리 이런 쌍을 들고 오셔가지고 선물. 네. 교황님한테 이런 땅을 선물로 드리고 또 강화도의 그 실향민이 또 쓴 네. 격강천리라더니라는 시를 영작해서 그 시도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같이 전달해 드리고요. 예. 반응이 어떠셨나요? 궁금합니다. 이제 건강이 사실은 그 교황님 만난 게 굉장히 기적이었었는데요. 네. 제가 출발할 때만 해도 교황님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가도 만나지 뵙지도 못할 못할 거고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건강이 네. 제가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이제 반신마비가 네. 된 상태에서 그 상태로 교황청까지 달려가지도 못할 거다. 확률이 0.1%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가시기 몇 달 전부터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네. 헝가리도 다녀오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좀 중재를 하시려고 특사도 보내시고 네.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또 제가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또 탈장 수술을 하셔서 모든 아이고. 업무가 중단됐다고 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이고 이거 가도 이제 못 만나겠구나. 그러나 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네.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수술하시고 쾌유가 되신 후 첫 행사가 이제 이 아련하는 정말요?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휴가를 아, 떠나시고 정말요? 예. 정말 그래서, 기적이 예, 일어났네요. 기적이 곱하기가 됐어요. 아, 정말입니다. 진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청원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건 이제 씨를 하나 가져다가 땅 위에다 뿌리는 역할밖에는 안 된 거고요. 네. 이제 씨가 돋아나고 이제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네. 되는 일이고요. 여러 우리 8천만 동포분들과 우리 교도님들이 네. 같이 힘을 합쳐서 평화한 마음으로 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씨를 뿌렸고 이제 돋아나고 정말 열매가 맺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자면 조금 지금 뇌출혈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셨다고 2020년에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도 달릴 수 있을까? 저는 이 의문부터 조금 들거든요. 예. 오히려 더 쉴 것 같고 안 움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거의 11,000km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달리시게 되셨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되셨는지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남북 통일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마무리를 짓고 돌아가셨어야 되는 문제였던 건데 그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네. 이제 저희 세대로 떠넘겨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 세대를 원망하기에는 안 되는 것이 그분들은 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네. 시대를 또 시기에 겪었으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시대적인 네. 사명은 다 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는 우리 세대에 아마 마무리를 쳐도 우리 자식 세대에 넘겨주는 게 우리 세대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감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제 병이 이게 현대의학 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활 운동을 해가지고 조금씩 네. 이제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운동을 하는 건데 의사들은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상가라고. 독이 되니 그쵸. 네. 상가라고 말리는 형편이었는데 저로서는 극약 처방을 저 자진하게 하면서 이제 가는 동안에 제 몸에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했던 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다행히 제 발음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네. 지금 좀 발이나 손 움직임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이렇게 네. 마칠 수 있게 돼서 교도님들과 대종사님의 그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을 다니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딱 한 나라를 꼽자면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실까요? 좋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도 날 적에나 힘들어 먹을 것도 그렇고 이제 네. 먼지도 나고 위생 상태도 네. 불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뛸 수 있게 초심을 잃지 않고 네. 뛸 수 있었던 것이 네.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해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가 여전히 기억에 여전히 남으시고. 기억에 남아요. 네. 예. 혹시 다음 마라톤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분간은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너무 예. 이제 긴 또 대장정을 예. 마치셨기 예. 때문에 그럼 올해는 조금 쉬실 것 같으신가요? 당분간은 휴직도 취하면서 네. 집필 활동을 제가 이제 어떤 지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설을 이제 쓰고 네. 싶어요. 네. 예. 이제 많은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고 온 그 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소설을 한번 제가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오히려 소설이라고 해서 조금 더 궁금증을 조금 일으키는데요. 저는 왠지 이 대장정을 그냥 그대로 담기만 해도 정말 이만큼 되는 에세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상상력을 가미한 소설을 또 꿈꾸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출간되면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휴식을 조금 취하면서 다음 이제 또 다른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평화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평화 마라토너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는 항상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One World, One Korea, Only Peace 라고는 그걸 외치곤 했는데요. 그게 이제 동음이어로 우리 원불교의 One World, One Korea 네. 그런 전 속으로 의미로. 이제 사람들은 물론 원불교가 외국 사람들은 뭔지 몰랐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원불교의 원을 네. 해서 원 골드, 원 코리아 네. 의미를 그런 담으셨네요. 예. 그걸 이제 항상 외치고 다니면서 그 글 그대로, 그 슬로건 그대로를 조금 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제가 이제 그 경청에 가서 그 서진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경임이 쉽게 그 결정해서 판문점 가야지 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씨를 뿌렸으니까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작하고 열매를 거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발걸음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교황님이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렸고 이제 잎도 돋아나야 되고 열매도 맺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말 바티칸 교황청까지 달려온 우리 강진성 교도님 오늘 또 함께 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평화 마라토너 우리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새로운 또 마라톤을 하실 수도 있고 출간 계획도 있으시고요.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매거진 온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계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지나 장학재단이 원불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성악과 피아노, 작곡, 기악, 국악으로 8월 10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화 방안을 고민하는 법인기도 기념 학술대회가 8월 12일 토요일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선악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문학과 서예, 웹툰, 사언 등 분야로 일상에서의 마음 공부, 함께 열어갈 평등 세상, 스토리텔링 대종경 실시품, 새로운 시작 창립 한도 중 주제 하나를 골라 8월 21일까지 응모하고 궁금한 점은 교정원 문화사회부로 문의 바랍니다. 원계 108년 법인절 기념식이 8월 21일 월요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또 법인절을 앞두고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총부 대각전과 대종사 성탑에서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과 경북 예천, 전북 익산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8월 17일까지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음 공부와 마음 지도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9월 8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